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낙찰부터 매도까지 수술 잘 풀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물건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 낙찰은 받아도 팔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첫 낙찰은 분명 성공이었지만 매도까지 9개월, 마음고생도 배움도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더 낙찰의 상담 멘토를 맡고 있는 창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마이크 좀 찾으시고요. 네. 우리 창영쌤이 이 더 낙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낙찰 회원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더 낙찰 TV는 처음 출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낙찰에서 멘토링과 각종 상담을 맡고 있는 창영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 빌라가 드디어 9개월 만에 드디어 매도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긴급히 달려와 봤습니다. 현재 심정이 좀 어때요? 너무 홀가분합니다. 그렇군요. 참 사연이 좀 많았어요. 네. 이 빌라가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저희가 바깥으로 좀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빌라에 우리 창영쌤의 어떤 애환과 고뇌와 또 힘듦이 서려있는 아픈 손가락 같은 빌라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 빌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먼저 도봉구 방학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빌라인데요. 제가 서울 중심지에서 이렇게까지 멀리 떨어진 물건을 고른 데는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매 시작하고 폐차를 7번 정도 하니까 열심히 조사하고 입찰 가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 없는 물건이 없을까, 그렇게 좀 물색을 하다가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네. 세금 체납 물건이었구나. 네. 네. 그래서 이 세금을 아는 사람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겠다. 그쵸. 임차인분을 만나가지고 세금을 알아내서 들어간 물건이었죠. 이게 세금 체납 물건이었구나. 네. 그래서 약간 권리상에 좀 하자가 있었던 물건. 그렇죠. 그래,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물건이었구나.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잘 조사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물건을 이미 좀 잘 고르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권리상의 당해세, 조세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막상 용기를 내서 벨 누르기까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창영쌤은 계속 이제 폐차를 하다 보니까 권리상의 하자 있는 부분들은 남들이 잘 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세금을 알아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거보다 중요한 좀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빌라 단기 매도할 때 그 포인트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창영쌤이 고생을 했는지 일단 빌라를 좀 살펴봐야 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빌라 처음 와봤거든요. 일단 외관상은 나쁘진 않았어요. 현재 주차장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주차도 사실 세대당 한 대는 나오지가 않는데 대신 여기에 투룸이 있습니다. 네. 투룸이 있기 때문에 3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가 서울 중심지에서 좀 멀어서 주차는 또 잘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까운 역이 어디죠? 방학역입니다. 방학역, 1호선 방학역이잖아요. 네. 그럼 강남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 10분 정도 네, 맞습니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창영쌤 댁이 평택이죠? 그렇죠. 평택에서 강남까지 얼마나 걸려요? 네,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평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데 그렇죠. 방학도 강남까지 1시간 10분, 평택도 1시간 30분이면 서울이지만 굉장히 외곽된 곳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방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살진 않아요. 충분히 잘 살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또 매도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긴 됩니다. 근데 서울 외곽 지역에서 거래가 잘 되려면 그만한 요소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부분들을 좀 미스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주차장까지는 괜찮았고요. 건물은 연식이 얼마나 됐죠? 건물은 16년식이라서 지금 9년 차밖에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준신축이어서 그것도 나쁘진 않고요. 네. 그럼 이 향이나 조망은 어떻게 돼요? 북향입니다. 북향이었구나.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쪽이 거실인데 네. 거실이 조금 트여 있다. 향은 북향이지만 조망은 확보되는 네.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곳이네요. 비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나가지를 못하겠는데, 근데 몇 층이죠? 2층입니다. 2층이에요. 네. 엘베가 있나요? 엘베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북향인 거 빼놓고는 단기 매도할 어떤 단점들 제가 못 찾겠는데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내부에 듭니다.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부에 들어가서 좀 볼 텐데, 그 전에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명확하게 돕기 위해서 경매 정보지도 한번 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 경매 정보를
건물을 좀 보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죠. 네. 그리고 대지권이 제가 보니까 7.4평. 이렇게 크진 않아요. 아, 건물 면적이구나. 12.5평입니다. 맞습니다. 좀 작아요. 혹시 방 3개죠? 네. 네, 벌써 제가 힌트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2개입니다. 12.5평에 화장실 2개. 일단 이거 내부에 들어가서 네. 제가 좀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2억 7,600만 원에 나왔었습니다. 네, 3번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2억 1,500에 낙찰을 받았네요. 네. 3번 유찰됐는데 전 회차를 훨씬 넘겨서 지금 입찰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이 당해세 조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금액을 훨씬 더 좀 높여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아, 이거 당해세 조세 알아내는 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내부에 들어가서 방도 제가 좀 살펴보고요. 이 당해세 조세 어떻게 알아냈는지 사실 이것도 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당당히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죠. 일단 1층에 들어오니까 뭔가 디자인 요소는 또 되어 있네요. 네. 이거 지었을 때 나름 좀 신경 써서 지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높고 네.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2층이지만 또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데는 1층에 집이 없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2층 선호하세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2층 선호하세요. 정확히. 그리고 엘리베이터 굉장히 큰데요. 일반 빌라보다 조금 큰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장애인용으로 집어넣네요. 201호인가요? 네. 이게 웬 짐이에요? 제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이제 입주하시는 날이라서 짐을 좀 미리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아, 앞에 갖다 놓으셨구나. 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을 완전히 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창현생 게 아닌 거네요? 네, 이제는 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층당 3개 호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물건 소개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네. 타일로 마감을 했고 좀 청소도 꾸준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아까 12.5평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현관 크기가 12.5평의 크기는 또 아닌데요. 생각보다 현관은 넓습니다. 네. 아, 그래도 빌라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이 있어서 실면적은 더 넓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사람이 살 정도는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좀 둘러볼게요. 네. 나름 뭐 이렇게 간접 조명이나 이런 것도 좀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것도 살펴봐야겠네요. 네. 불을 좀 켜도 되겠습니까? 네. 전기세가 많이 나가나요? 아닙니다. 일단 거실이고요. 거실이 뭐 엄청 작지는 않아요. 확실히 뭐 15평 이하의 빌라의 어떤 거실 느낌은 납니다. 네. 네, 그래도 여기다 소파는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TV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름 이렇게 장들이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던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도 작지는 않은데요. 네. 그리고 나름 KCC 좋은 거 되어 있고 앞에 뭐 예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막힌 뷰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다만 북향이라 따뜻하진 않겠네요. 그리고 지금 거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디자인이 좀 되어 있는데요. 하신 건가요? 원래 돼 있었어요? 제가 건드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상태예요? 네. 9년 전에 지어졌을 때 이미 좀 예쁘게 디자인 돼서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서 느낌을 다 줬네요. 네.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은데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까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 냉장고랑 김치 김치 냉장고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고요. 근데 폭이 좀 작네요. 네, 맞아요. 냉장고 넣으면 여기까지 나오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식탁 들어갈 자리는 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는 뭐 세탁기 공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큰데요. 네. 건조기 다 들어갈 수 있고요. 뭐가 문제죠? 여기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방을 봐야 되나요? 아, 방이 작다. 이게 안방은 아니죠? 여기 안방 아닙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이게 방인데 침대 들어오나요? 침대는 들어옵니다. 침대는 들어와요. 근데 너무 아,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작아요. 한번 잠깐 누워보시겠어요? 딱 그냥 침실 정도 혹은 옷방 정도로 쓸 수 있을 정도 좀 작고요. 네. 근데 뭐 방 3개 중에 뭐 작은 방이야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이죠. 네. 두 번째 방도 아까 방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 똑같습니다. 아, 작은데요? 이쪽에 이제 서양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5시, 6시 넘어가면 예쁜 빛들이 좀 들어올 것 같고 정확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방이구나. 안방도 작네요. 장롱 들어가기가 살짝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여기 창이 있어 버리니까 음, 여기다 장롱 넣을 자리잖아요. 네. 안 들어가네요. 화장실이 있네요. 차라리 화장실이 없는 게 나았을 뻔했다. 네. 뭔가 나름 공간 활용을 하긴 했는데 구색만 맞춘 느낌. 네. 방 3개, 화장실 2개는 있는데 이게 3인 가족이 못 사네요. 여기 화장실도 뭐 작지는 않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미니 사이즈한 느낌은 있네요. 집은 예쁘게 디자인하고 예쁘게 다 꾸며놨고 뭐 이래저래 다 해놓긴 했는데 네. 잘 꾸며놓은 작은 집이네요. 우리가 빌라 단기매도 볼 때 확실히 좀 넓은 거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중심부일수록 작을 수도 있는데 중심부에서 좀 멀어질수록 최소 15평, 16평 이상 보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게 방학역이잖아요. 방학역이라고 해서 사람이 안 사는 건 아닌데 확실히 여기서 단기매도 하시려면 3인 가족 수요를 노려야 되고 3인 가족이 들어오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매도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매도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궁금해했던 것부터 하나씩 좀 물어볼 텐데 일단은 이게 권리상에 사람들이 도전하기 좀 어려운 물건이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제가 세금 체납된 물건만 쫙 추려서 하나하나 세금을 알아내러 다녔어요. 이 물건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정중하게 노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을 아예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있는 있는? 임차인이 네.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크를 하고 정중하게 경매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이들 소리도 좀 들리고 그분 입장에서도 뭐 경매라고 하니까 별로 좋으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 저도 이제 포기를 하려다가 아까 아이들 목소리가 났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애들 목소리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이제 장난감이랑 과자들 사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두고 제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 저는 어디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네. 연락처 남기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 2시간 있다 연락이 온 거죠. 진짜요? 네. 그때 그냥 포기하고 갔으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정도의 수익을 저는 못 받겠죠. 잘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일단 막히면 거기서 포기를 해버려요. 네. 우리 창영쌤이 갈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애기 소리 딱 듣자마자 근처에서 장난감하고 네. 애들 간식거리하고 걸어놓고 간 거죠. 사실 이거는 누가 알려주진 않거든요. 근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연결이 돼서 또 하나의 기회가 된 거는 맞죠. 네.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도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 하면 워낙 또 경쟁도 치열하고 낙찰받기도 어렵잖아요. 또 단독 낙찰됐죠. 단독 낙찰. 아주 세금 알아내신 분들만 단독 낙찰해요. 물론 이게 차익이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또 실패는 아니잖아요. 맞죠. 수익은 났잖아요. 네. 그 수익 얼마나 나는지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억 1,500에 낙찰을 받았어요. 처음에 원래 매도가 얼마 생각했어요? 2억 7천만 원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순수익 한 4천 정도 보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에 매도한 거예요? 2억 5천입니다. 2천 네. 내려가지고 그랬구나. 네. 2억 5천. 2억 5천이 그냥 단순히 2천만 원 내린 게 아니라 9개월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얼마나 좀 갈등을 했을까? 2억 5천도 사람이 안 붙네. 네. 2억 4천으로 내려야 되나? 2억 3천으로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했죠.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사실 2억 4천까지 내리려고 했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이게 말이 9개월이지 9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첫 낙찰이었잖아요. 첫 낙찰이었는데 경험이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기다리면 매도 된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뭐 여송쌤이나 멘토님이 그래도 멘탈을 좀 잡아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멘토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 그냥 2억 4천에 팔아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드렸더니 멘토님이 진짜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봄도 왔고 타이밍이 이제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멘토님 하고 3일 만에 계약됐습니다. 진짜요? 네. 아유, 그거 못 참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1,000만 원 더 1,000만 원 날릴 그냥 뻔했죠. 날릴 뻔한 거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빌라라는 게 팔릴 만한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붙어야 돼요. 가격을 낮춘다라고 해서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임자가 있거든요. 네. 그 한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건이 너무 좋으면 빨리 걸릴 수도 있고 네. 이것처럼 조금 작았었잖아요. 그쵸.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오래 걸릴 만한 물건이었던 거죠. 네.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버텼으니까 네. 기다렸으니까 2억 5천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네. 시세 차익이 3,500인 거죠. 네. 근데 3,500이 다 우리 돈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인테리어 일부 좀 했나요?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
도배를 했구나. 이미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도배할 부분은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도배는 한 거고요. 네. 계산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처음에 취등록세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전 비용도 있을 거고 계산해보니까 한 336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도배비는 얼마 들어갔죠? 70만 원 정도 7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도. 혼자 한 건 아니고 사람 쓴 거죠? 그렇죠. 네. 사람 썼습니다. 네, 사람 쳐서 70만 원. 중개 수수료는 조금 더 드렸나요? 네. 얼마 나갔어요? 200만 원 드렸습니다. 200만 원. 사실 이제 사람 붙이려면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써야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9개월 동안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자 낼 때마다 마음이 좀 쓰렸을 것 같긴 한데 총 이자가 얼마 나간 거예요? 이자가 총 해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도. 네. 이자 나가긴 나가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가 좀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 개인 주거용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매매 사업자 됐죠? 네, 매매 사업자로 매도하기 전에 내야 돼요. 네. 매매 사업자를 내서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충분히 또 낮출 수 있거든요. 양도세 대략 계산해 보면 218만 원. 그러면 비용 합계가 1,424만 원. 네. 그러면 우리 3,500 시세 차익에서 1,424만 원 빼주면 순수하게 남는 거는 2,076만 원. 맞습니다. 순수하게 남는 게 2천만 원이 넘네요. 네, 2천만 원 넘었습니다. 이게 뭐 실패가 아니잖아요.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세금 내고 비용 재개회하고 진짜 순수하게 나한테 떨어진 게 2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낙찰 치고는 괜찮은데요. 네. 이게 실패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이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는 이 9개월 시간 동안 창용쌤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장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게 아쉬운지 안 아쉬운지 몰라요. 근데 성장했고 지금 물건을 보는 기준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내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놓쳤구나 라고 생긴 거지 결코 뭐 실패나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려요. 네, 오늘 고기 먹는 이 창영쌤이 이 물건을 저희 더 낙찰에 와서 받은 건 또 아니에요. 네. 기존의 경매를 또 이제 공부하시다가 낙찰 받고 저희랑 또 이제 연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창영쌤의 어떤 경매 스토리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경매를 시작했고 어떻게 이렇게 첫 낙찰까지 가게 됐는지. 네, 먼저 제 군 시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군대. 네, 제가 군대를 직업군인으로 나왔어요. 아 장교 출신이시구나. 네, 장교 출신인데 충성. 네, 네. 장교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짧게 단기로 하고 네. 나오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나오기 6개월 전쯤 이제 같은 사무실에 들어오신 원사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경매를 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저는 그분이 경매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재테크를 좀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아가지고 한번 가서는 재테크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냐 이러니까 그분이 막 책을 주시면서 독후감을 써오라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읽고 독후감 써서 드리고 읽고 독후감 써서 드리고 하다가 우연찮게 제 핸드폰 알고리즘에 경매가 이제 뜬 거죠. 그래서 경매 강의를 진짜 시간 간 줄 모르고 새벽까지 항상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료 강의 듣다가 전역하게 되고 경매를 좀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 하고 나서 학원을 등록하게 됐죠. 다른 학원을. 아 더 낙찰 아니고 더 낙찰이 아니라 거기서 세금 조사해서 알아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단기 매도하는 포인트 이런 것들은 좀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뭐 이런 물건이 있고 이런 물건 찾아야겠다는 그렇죠. 배웠는데 아, 단기 매도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익히지 못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건을 첫 낙찰을 받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매도까지 이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좀 많이 좀 성장이 됐죠. 아, 그렇죠. 이 경험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저희 더 낙찰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전업 투자자 반도 듣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상담 멘토 역할을 좀 하면서 이래저래 막 배운 것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 시간 동안? 확실히 단기 매도 되는 그런 빌라의 기준, 포인트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사실 실패는 아니지만 과정 속에서 배운 점들 그리고 더 낙찰에 입사하면서 수많은 회원님들이 낙찰받고 매도하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김멘토님과 여송쌤께 그런 관련된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정말 그 확실하게 단기 매도할 수 있는 빌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빌라 단기 매도의 어떤 기준점을 갖고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셨
기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 낙찰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기준 안에서 보신 게 맞으세요? 그 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오늘 받은 물건보다는 더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나요? 훨씬 큰 차익을 기대하고 아,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저희 고기 먹는 건가요? 고기 드시러 가시죠. 어휴, 우리 창영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 다 덕분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창영쌤이 이 물건을 처음 했을 때에 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성장했을 때에 나가 있어요. 네. 과거에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살아가는 창영이에게 저는 지금도 약간의 실패라고 생각했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에 그 낙찰받기 전에 저한테 그대로 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너가 세금 알아내고 그대로 낙찰받고 오랜 기간 걸리더라도 한번 겪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바로 막 2억 4천에 팔고 싶었는데 기다리라고 해주셨던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배움들, 그런 거는 제가 이 물건을 해보지 않았으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해봐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마지막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답변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뭐 이제 영상 보시고 경매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고 아니면 실제로 내가 시도는 했으나 한 번도 지금 낙찰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돈 얘기. 제가 군 생활을 3년 반 정도 하면서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천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3년 동안. 저는 이 물건을 해서 사실상 9개월이 걸렸지만 제가 정말 순수하게 일한 시간은 24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임장 다니고 법원 가고 부동산에 내놓고 매매하는 데까지 제가 실제로 몸으로 뛴 시간은 24시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쵸. 사실 2천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뭐 작은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일 수도 큰 있는데 돈이죠. 큰 네. 돈이죠. 네. 저한테도 너무 그랬고 근데 이 2천만 원을 저희 더낙찰 회원님들께서는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파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2천만 원 먼저 한번 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천만 원을 한번 벌어보면 그 다음에 또 4천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8천만 원 벌 수 있는 물건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경매에는요, 좋은 물건 고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야 느끼는 게 더 큽니다. 우리 창영쌤은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거기서 깨달은 바가 훨씬 더 컸습니다. 만약에 시도하지 않았다면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지도 다음 도약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는요, 이익보다 이해가 앞서는 세계입니다. 이해는 한번 해봐야 옵니다. 시작을 안 하고서는 성장은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설픕니다. 하지만 이 어설픈 시도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더 낙찰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같이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